제가 떠난 날짜를 보니까 작년 11월 중순에 떠났는데 지금 6월 중순이니까 지금 만으로 한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동안에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나라는 2번, 어떤 나라는 1번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그 중에 저는 오늘 그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선교의 그런 증거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의 비자 때문에 한 달 이상 체류하기 어려워서 처음에 1월 달에 한번 체류하면서 상황을 살피고 또 이 현지의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위기들과 가능성, 어떤 선교의 가능성들을 체험하면서 한 달간 지냈다가 그다음에 최근에 여기 오기 전에 또 한 번 더 캄보디아에 방문해서 이번에는 직접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도전의 마음으로 캄보디아를 이제 2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대상이 아닌 말레이시아에 난민으로 넘어와 있는 미얀마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한 5년 반 정도를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미얀마 난민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제 눈높이를 낮추고 제 생활 수준을 낮춰서 정말 이들과 함께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닌 캄보디아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살고 있는 베트남 가족에 속한 베트남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참 독특하죠.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미얀마 난민,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아니고 베트남 어린이들. 제가 왜 이렇게 타겟을 삼게 됐냐면은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그런 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교육을 받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제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찾아낸 그런 참 어려운 그 부분이 뭐냐면 어떤 어린이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가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학교에 가려면 서류를 증명해야 하는데 출생증명이라든지 아니면 비자라든지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이 무조건 어린아이들을 학교에서 받아주는 태국과 같은 그런 나라도 있고 미국과 같은 나라 뭐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요. 무조건 일단 아이들은 학교에서 받아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금 캄보디아처럼 또 말레이시아처럼 서류가 증명이 되지 않으면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제가 선교의 대상이고 또 교육의 대상이고 또 제가 섬겨야 할 그런 대상이라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도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공교육에서 받아주지 않는 미얀마 난민 어린이들을 섬기게 되었고요. 또 이번에는 그 미얀마 난민들보다 참 죄송하지만 저는 난민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캄보디아는 참 더 가난한 나라거든요. 말레이시아보다 아주 가난하고 태국보다도 가난하고 참 가난한 나라인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불법으로 넘어와서 살고 있으면서도 학교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어린이들을 발견한 겁니다. 요즘에는 그 한국에서도 이제 그 연구의 대상이 돼서 뭐 캄베 어린이라는 말이 생겼더라고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베트남 어린이. 저는 뭐 그런 정보나 개념이 없이 제가 이 선교 센터에 그러니까 프놈펜의 북쪽에 프놈펜에서 북쪽으로 한 30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요. 강가입니다. 그 강가에 선교사님께서 20년 전부터 그 선교 센터를 세우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선교센터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동네 어린이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12월 때쯤에
그 교회 역사 박물관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교센터인데요. 캄보디아 교회 역사 박물관이 그 선교센터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 교회 역사 박물관을 한번 가서 보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지지난주에 오셨던 그 김농원 목사님 함께 방문했다가 여기 강가니까 한번 강가에 가보고 싶어요 하면서 그 단체 대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뒷문을 열어주고 강가로 저를 안내했는데 강가에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이 분명히 학교 갈 시간인데 아이들이 왜 놀고 있지? 그러고 보니까 신발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가난한 어린이들. 꼬재재하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사진을 몇 장 찍고 이상하다. 이 어린아이들은 왜 학교를 안 가고 이 시간에 이러고 있을까? 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면서 이 아이들의 우연히 만난 거죠. 우연히 사실은 이제 필연이 되어가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 제가 봤던 그 장면 강가의 그 진흙탕에서 쓰레기가 많은데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1년 반이죠. 1년 반 전부터.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안식년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떠난 지 한 7년 8년이 돼서 이제 안식년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한국에서 안식년으로 지냈는데 늘 마음속에 그 부담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순회하면서 말레이시아 인호 목사님하고 같이 또 말레이시아, 태국 이렇게 순회하면서 특히 제가 사역했던 그 말레이시아 미얀마 난민 어린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역시 이 캄보디아에서 만난 이 미국적자, 국적이 없는 아이들, 불법 체류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말 미얀마 전쟁 난민들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컨펌을 하게 됐어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오랫동안 가르쳤던 아이들이라 가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많이 사주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지만 제가 떠나면서 마음이 참 편했어요. 내가 지금 선택한 그 어린 아이들이 분명히 이 미얀마 난민 어린이들보다 못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 제가 미국을 떠나면서 가졌던 마음, 뭐 여러분들에겐 뭐 이런 표현에 죄송하지만 제가 한국, 캐나다, 미국에서 제 일생을 거의 다 이제 보내다가 나는 왜 이렇게 그 선진국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만 살다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특수 사역은 했습니다. 뭐 약물 중독자 사역, 뭐 원주민 사역, 뭐 홈리스 사역 이런 사역들을 해왔지만 그래도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선교 현장에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떠나면서 2015년입니다. 세 번째로 떠났는데 2015년에 떠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좀 낮아지면 좋겠다. 좀 낮아지는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중간에 여러 유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로 하나가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굉장히 잘 사는 부자 교회, 일본 교회에서 일본 교회와 인터내셔널 처치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역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저보고 그 시니어 파스터로 이 교회를 담임 목사로 좀 섬겨주시면 좋겠다 하고 세 번을 제안하셨는데 제가 세 번 다 대답을 안 했어요. 그때 제 생각이 뭐냐면 좋은 자리, 좋은 환경을 택할 것 같으면 그냥 미국에서 살지 내가 왜 여기 말레이시아까지 여기까지 나올 이유가 있겠느냐 하면서 거절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제안들을 저에게 해주셨고, 어제도 어떤 그 선교사님을 이제 미술관에서 만나는데 또 좋은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인도의 나갈랜드에 있는 신학교를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총장 자리, 대표 자리, 이런 자리들을 제안하는데 제가 아주 웃으면서 거절을 했어요. 저는 시간도 얼마 많지 않은데 좀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어려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형님이 되어주고 선생님이 되어줘서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제가 선택한 이 선택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이번에 3주 동안 이제 특수학교로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3주 동안 아침 시간에 10시부터 11시까지 동네 학교 못 가는 아이들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를 하고 첫날 딱 오픈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중에 그 우리 스태프, 대표되는 스태프하고 함께 길거리를 나갔더니 자전거 타고 놀고 있고 카드놀이 하고 있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대표가 저 같으면 마음이 급해서 야 시간이 다 됐는데 너희들 공부하러 학교 와야지 하고 막 이렇게 아이들을 막 득달같이 막 이렇게 보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더니 같이 앉아서 카드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게임이 딱 끝나고 나서 가자, 그 아이들이 쭉 따라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첫날 시작하고 둘째 날, 셋째 날 아이들이 모이면은 막 때려요, 옆에 있는 아이들을. 이 손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뒤통수를 치고 또 어깨를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 비디오를 보면은 그게 장면이 제가 찍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비디오에 이거 말고 다른 비디오 있어요. 또 하나. Attention. 잘 보세요. 여기 뒤에. Bow down. 저 뒤에 잘 보세요. 보셨어요? 뒤통수 치는 거? 이게요 그냥 뭐 특별히 뭐 어떤 뭐 감정이 있거나 무슨 뭐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만나면 그냥 때리고. 그래서 3주 동안 그 영어 음악 캠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가르치고 또 이 찬양의 이제 이 수화 댄스를 가르치는데요. 예, 일주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일주일. 굉장히 간단한 그런 아주 단순한 찬양을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치는데 참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여기서 이 비디오를 볼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거칠죠. 제가 최고. 예. 이 아이들이 이제 캄보디아 아이들이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불법으로 넘어온 그 가족들의 이거 보이시죠? 이게 주먹으로 협박하는 거. 이런 아이들이 그 학교를 못 다니고 있어요. 안 가는 게 아니라 학교를 안 가. 나 학교 안 갈래가 아니라 학교를 못 가고 있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든지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데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마음이 안타깝냐면 제가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은 배워야 하는데 가르쳐야 하는데 교육을 받으면 이제 변화받을 수가 있는데 무엇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좀 가르치고 배웠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머릿속에 이제 커리큘럼은 많이 있지만 이런 커리큘럼들을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아이들이에요. 자, 인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매일마다 이 과자를 주면서 먹는 걸 주면서 이게 꼬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오게 하니까 뭐 좀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저니까 뭐 제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 마음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는 그렇습니다. 가다가 뭐 쓰레기가 보여서 아유 이 쓰레기가 이렇게 이런 데 있어 하고 거슬리면 그건 누굴 시키는 일이 아니고요. 그건 제가 하는 일거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제 눈에 부담이 되고 제가 신경이 쓰이고 제가 마음이 아프면 이거는 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센터가 그 장소에 벌써 20년 다 돼가고 또 코로나 전에 학교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학교가 다 없어지고 또 담당하던 선생들도 다 나가버리고 그 뒤로 이 아이들을 가르칠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센터에. 그동안 없었고 지금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제가 이런 아이들을 좀 한번 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할 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사역은 선교사님이 하셔야 될 사역인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제안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제가 사역에 이제 몰두하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년도 끝났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그 다른 동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동영상 보여드리면은. 비야 비야 떠나가라 그런 이제 영어 노래거든요. 그러면서 Daddy, Mommy, Brother, Sister, Baby 뭐 이러면서 굉장히 간단한 이제 영어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 아이들은 집에서는 베트남 말을 사용을 하고 또 밖에 나오면은 이제 캄보디아 언어를 하게 되는데 이 학교에 오면은 저하고는 또 이제 영어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영어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혼란스럽게 뭐 베트남 말 집에서 하고 있고 밖에 나가면 캄보디아 말 배워야 하는데 이제 영어까지 더 복잡한 거 아닙니까?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제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박사님이.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소신은 뭐냐면 아무리 그 환경이 어렵고 교육 수준이 낮고 또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사회에서 이 현지 사회에서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미얀마 난민들이 학교에 조금 다니다가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뭐 14살, 15살 되면은 벌써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5년 반 넘게 이제 사역을 해왔는데 분명하게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어로 이제 계속 수업을 받으면서 영어를 배웠잖아요. 밖에 나가서 식당에 취직을 하던 공장에 취직을 하던 어디에 가서 일을 하던 하다못해 자동차를 닦는 일을 하던 세차를 하던 영어를 할 줄 아니까요. 거기에 매니저로 프로모션이 되더라고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그 손톱을 소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를 할 줄 아는 것과 없는 것은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건 쉽게 얘기하면 연봉이 높아지는 거예요. 연봉이 높아지고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오게 되고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다른 똑같은 형편에 있는 그 다른 동료들과 이렇게 차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이제 영어하고 음악, 그다음에 과학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가르칠 수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에게 잘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의 삶의 질이 좀 바뀌도록 한국말도 조금 가르쳤어요. 나 옛날에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한국말 좀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과 한국말이 뭐야? 난 전혀 몰라. 이거 굉장히 달라지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런 현장이거든요. 내가 배웠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원숭이하고 제가 그 비교하는데요.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만났던 어린 아이들 중에 가장
가장 교육이 안 돼 있고 가장 거칠고 가장 싸움 잘하고 가장 큰 소리 지르고 가장 형편없는 원숭이보다 못해요. 원숭이들은 먹을 거 주려고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딱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앉아 있다가요. 한 어린이가 난 물 마시러 갈래 하고 탁 나오면 옆에 있는 아이들이 쭈르륵 따라가요. 그러다가 안 들어옵니다. 사라져버려요. 여기 앉아 있다가 잘하는가 싶은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나 화장실 갈래. 또 우르르 또 따라가요. 어떤 그 전혀 어떤 그 스쿨 라이프 학교 생활에 대한 클래스 안에서 선생님을 이야기를 듣고 또 옆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때리지 말고 같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함께 그 학업 분위기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정도 이렇게 치고 나서 뭐 목도 다시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과연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형편없는 아이들을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하고 다른 데 알아볼까 하고 이제 이 마음이 굉장히 디프레스 돼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 여러분 이제 답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선교지, 그러니까 가야지, 그러니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정했던 대로 3주를 다 채우면서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이제 우리 클래스 마치는 거야 하고 이제 세레머니 한다고 아이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찾아와서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23명 여기는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2명이 보이네요. 제가 뭐 어디 뒤에 빠졌나? 23명이 제가 그날 카운트 하는데 23명이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보다 더 많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이 남자 아이들 이 남자 아이들은요 굉장히 거칠어요. 완전히 깡패. 이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 그런데 이 하는 행동과 태도가요 완전히 갱스터예요. 근데 이게 정글이라고 봐야 되죠. 그 정글 사회에서는 그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또 때리고 힘 있는 아이들이 이제 거기를 이제 지배하는 거죠. 이런 정글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방치되어 있고 또 이렇게 소외되어 있고 관심이 없는 이 아이들을 그 동네 한 50명 이런 아이들이 한 5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 의욕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면은 뭐 많이 찾아오겠지. 시간 개념도 없어요. 10시라고 분명히 그러는데 어떤 날은 8시 반에 와가지고 소리를 막 꽥꽥 지르는 거예요. 문 열으라고. 그리고 어떤 날은 뭐 담을 넘어가 버려요. 원숭이처럼 담을 우르르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참 어렵겠다. 정말 어렵겠다.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의 이 전략을 좀 이제 바꾸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오전에 한 2클래스 정도 한 6개월 하다가 한 6개월 지나면 오전에 클래스 2개, 오후에 클래스 2개 해서 풀타임으로 학교를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이게 뭐 어림도 없어요. 아이들 학교에 찾아오게 하는 것부터 이게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이고요. 또 학교에 찾아와서 이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한 45분 정도, 40분, 45분 정도. 그래서 제가 40분, 45분을 못 채우고 항상 30분, 35분 만에 이제 수업을 끝내는데 이 훈련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만 해도 6개월이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전략을 바꿔서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1시간 정도만 아이들 데려다가 그래서 아침에는 학교 가는 거야. 일어나서 학교에 오도록. 그것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제발 와라. 학비 뭐 받는 거 이런 건 생각도 못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 아침에 학교에 오는 거야. 학교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면서 학교에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익히도록 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그다음 6개월은 한 클래스를 한 2개 정도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제 좀 오래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돌아오게 돼 여기 그 예, 여권 관계로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제가 캐나다 여권 10년짜리가 다 끝났어요. 제가 10년짜리 여권 받으면서 이제 안수기도 했거든요. 이 10년 동안 선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9년이 지났습니다. 그 여권을 받은 지. 근데 그 여권 받기 1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지난 거거든요. 2015년 9월 달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권을 새로 갱신해서 만들어서 이번에 캄보디아에 들어가면서 장기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장기 비자를 받아서 제 나이에 좀 늦은 감이 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이제 계시는데 또 아이들 금방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소외되고 버림받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정말 방치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이 제가 이 아이들을 귀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아이들을 귀하게 대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다른 주변에 있는 이 동네에 그런 어떤 그 전반적인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그런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아이들을 잘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을 돌보고 더 나아가서는 동네 그 커뮤니티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제 마음에 참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려면은 감사한 거는 센터가 있어서 클래스룸 아까 보셨죠? 클래스룸이 있어서 클래스룸 렌트비를 한 달에 10달러만 내면 돼요. 전기세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건물 빌려서 돈 내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땅 사고 뭐 교회 학교를 지을 필요도 없어요.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순수하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학용품 필요한 거 이제 마련해서 또 제공해주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기 그 다른 도시에 그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을 한번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그 가정에 가 보니까 아이들이 그 이런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깜뽕 춘항이라고 가서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쌀을 가져온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쌀을 그 크리스천 스쿨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쌀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학교 잘 나오면. 그러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기뻐서 아이들을 또 열심히 보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오랫동안 학교가 이렇게 운영해 왔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을 텐데 나도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 때가 되면 학교 한 달 동안 열심히 자랐으니까 쌀 선물 줄게 하고 쌀도 좀 이렇게 보내줘. 이런 이제 그 꿈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겠죠. 처음에는 그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학교가 잘 정착이 돼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책임지는 그런 그 사역의 길로 가도록 이제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여기서 준비 잘 하고 또 이 마음 근데 쉽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이제 또 감기에 걸렸는데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미얀마 난민학교에서 사역하면서 한 달에 1년에 한 7번 정도 이렇게 아픈 적이 있거든요. 계속 아팠는데 그 아이들을 대하니까 뭐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 이런 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한국에 와서 안식년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3주간 동안 아이들을 사역 잘 마치고 괜찮은가 싶은데 또 이제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이 환경이 참 어렵다는 얘기죠.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잘 건강으로도 버티고 또 믿음으로 또 힘이 있게 하루하루 잘 버티면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학교가 잘 정착이 되고 또 거기 일하는 스태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스태프 중에 한 사람을 이제 그 최고 그 캄보디아에서 최고 명문 대학 RUPP라고 이제 로얄 유니버시티에서 한국어 전공하는 그 교사인데 제가 이제 하루에 1시간씩 일하니까 이제 1시간에 3달러 이렇게 계산해서 일주일에 15달러, 3주간 동안 45달러 그래가지고 보너스 5달러 해가지고 50달러를 제가 이제 줬거든요.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 센터에서 받는 월급이 160달러인데 50달러가 더 생긴 거예요. 몇 퍼센트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사역은 어린이들에게도 베네핏이 되겠지만
이 스태프들에게도 베네핏이 되고 제가 이 장소를 사용하면서 또 장소 사용비라든지 또 이렇게 그 선교센터에 후원하는 그런 일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 선교 캄보디아 교회 역사 박물관에도 도움이 되는 그 모두가 이제 좋은 그런 사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역들도 함께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많은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뭐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이제 초월해서 제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는 이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아이들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서투른 말 솜씨로 또 선교 현장의 상황들을 나누고 보고 하였는데 주님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정말 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외되어 있는 특히 어린 아이들을 향한 마음과 또 관심과 사랑을 주님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이번 또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지식이 또 현장에 대한 지식이 더 늘어가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